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공부한 다음에 얘를 왜 먼저 하냐면은 얘를 공부한다면 회사의 분할과 합병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냥 내용 따라서 그냥 쭉 읽고 정리를 해도 알겠지만 먼저 기본적인 용어 개념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은 조금 더 쉬워요. 좀 더 쉬워서 지금 내 설명만 들으면은 이제 내용이 다 이해가 될 거야. 자, 어떤 회사가 있다라고 치자.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자본금이,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 이 회사 이름을 뭐라고 할까? 뭘 파는 회사로 할까? 철물. 철물? 좋아. 철물 전문점인, 철물 전문점인 철수라는 주식회사, 철판 주식회사 이름을 뭐랄까? 회사 이름 뭐로 지을까? 철 전문점인 철철회사, 철 전문점인 주식회사 철철회사를 만들려고 해. 철이 넘치는 철철회사를 만들려고 해. 자, 이 철철회사를 만들려고 했더니 자본금이 2천만 원이 필요해. 자, 2천만 원이 있으면 회사를 설립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처음에 이 2천만 원을 얻기 위해서는, 현금이 2천만 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빌릴 수 있겠어? 은행이나, 그치? 기타 어디 잡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겠지. 금융권에서. 그럼 금융권에서 빌리게 되면은 그거를 뭐라고 말하니? 회사의 뭐를 쓰게 되는 거니? 부채라고 얘기해야지. 사채를 써서 회사를 만들면 위험해. 이 회사는 망해요. 시작부터 망합니다. 그쵸? 어떤 회사 은행에다가 빌려다 써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채를 기록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치자. 1,000만 원을 부채를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뭐야? 1,000만 원을 이거를 뭐라 그러니? 부채고, 여기를 자산이라고 이름을 회계장부에다 이렇게 쓰겠지. 자산이 이만큼 있고 부채가. 그러면 순이익에서 왜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지 알겠어? 순이익은 자산에서 부채값을 뺀 게 순이익이라 그랬잖아. 이 부채를 빼야 순이익이 되겠지, 회계장부가. 자, 처음에 이렇게 했어. 자, 이거를 부채라고 해서 얘는 뭐라고? 금융권. 금융권을 이렇게 빌리게 되면 뭐가 발생이 되니? 금융권에는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원금을 어떻게 해야 돼? 상환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원금 상환이 돼야 되고, 매달 뭐를 내야 돼? 이자를 내야 되겠지. 이자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 그래서 이 금융권의 돈을 빌리는 부채는 장기적으로 어때? 장기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치? 장기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자본금을 가질 때 이 장기적인 부담, 원금 상환과 이자와 금리의 부담을 안 받으면서 자산을 늘리고 싶어서 회사는 뭐를 발행하게 되니? 주식을 발행하게 돼.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돼. 그러면 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아까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지.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이 회사가 1,000만 원이 더 필요해.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이 증권이잖아. 주식 증권이 이렇게 딱 생겼어. 그래서 주식회사, 무슨 회사? 철철 주식회사. 철철 주식회사에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주식이 액면가 얼마나? 1,000원이다. 그러니까 1,000원으로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걸 사겠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말하니? 주주들이 이걸 사겠지. 그러면은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이 1,000원에서 1,000만 원이
되려면은 사람들이 몇 명이 얘를 얼마를 사겠어? 1,000원에다가 만을 팔면은, 그치? 만을 팔면은, 여기다가 주식에다가 만을 팔면은, 이제 이게 주식을 만 원을 팔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채가 되겠고, 이게 이제 주식이 되는 거지. 그 대신 얘는 이자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이 회사의 성장 가치, 이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주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에 따라서 뭐를 보는 거야? 이익을 보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돼서 그러면 자본금이 요렇게 해서 남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쉽게 생각해보자.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되면서 잘 됐어. 잘 됐는데 이 회사는 이 회사를 설립할 때의 기본적인 발행 예정되는 주식의 어떤 총수인 이 회사의 법칙이 있겠지. 그 법칙이 정관이야. 정해진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이 수권 자본이라는 게 있어. 수권 자본이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이 회사가 늘릴 수 있는 수권 자본이 5천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5천만이라는 수권 자본이 총 5천만을 늘릴 수 있어. 그럼 이 5천만을 처음부터 5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주식을 만 주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키워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 수권 자본이 5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 회사는 또 앞으로 몇만 주를 더 발행할 수가 있어? 3만 주를 더 발행할 수가 있지. 그치? 왜 5천만이니까? 원래 수권 자본이 5천만이니까. 이 회사가 그래서 막 성장을 했어. 잘 됐어. 그래서 이 회사가 뭐를 했어? 1,0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됐어. 회사를 더 필요하게 됐어. 그래서 이 회사가 1,000만 원을 더 필요하게 되어서 뭐를 하기로 했어? 증자를 하기로 했어. 회사를 더 키우기로 증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증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주식을 또 어떻게 하겠어? 주식을 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수권 자본은 정관에서 1,000만 원을 지금 더 많아하려면 증자를 하려면 1,000만 원 더 한다면 이제 또 몇 주를? 만 주를 또 발행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 주를 발행, 1,000원에서 만 주를 발행하면 1,000만 원이 들어오잖아. 이 회사의 증권이, 주식이 1,000원이잖아. 액면가가 1,000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에 증자를 하기로 했고, 그게 만 원을, 만 주의 주식을 증자하기로 결정을 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증자를 하기로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증자를 할 때 뭐 할 수가 있어? 세 가지로 증자를 할 수가 있어. 자, 유상증자.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뭐야? 돈으로 팔아서, 증권을 돈으로 팔아가지고 자신의 자본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할 때는 처음에 이거를, 이 회사가 일단은 1,000만 원을 더 해서 한다면 이 회사가 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처음에 이 회사가 만들었을 때 1,000원이었어. 그런데 이게 액면가야.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진행되면서 이 회사가 잘 됐어. 잘 되는 건, 근데 액면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1,000원으로 처음에 발행했는 것은 1,000원이야. 그런데 시장가가 있어. 시장가가 이 회사가
가치가 높아진 거야. 잘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들 삼성 주식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 삼성 회사가 처음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 얼마에 발행을 했을 것 같아? 처음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처럼 대기업이 되기 전에는 처음에는 뭐 몇백 원이 될 수도 있고 몇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건희가 한 몇만, 자기 돈을 갖고 주식을, 증권을 몇만 원 이렇게 갖고 있었겠지. 거기서 이제 에버랜드 만들고 또 거기에 또 주식 갖고 있고, 그치? 그런데 그게 액면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은 삼성이 삼성전자가 15만 원, 20만 원 이러지? 그러면 처음에 주식을 만 원에 산 사람은 만 원에 몇 주를 산 사람, 뭐 100주를 산 사람이 있고 200주를 산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만 원에 한 주만 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200주, 300주, 400주 이렇게 산단 말이야.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사는데 그게 10배가 오르면 2억이 되는 거야. 그게 주식 투자야.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 회사가 성장하는 거를 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회사가 성장을 안 하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회사인데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그 주가 조작으로서 범죄, 경제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액면가하고 시장가는 달라. 그런데 이 회사가 액면가는 1,000원인데 이 회사가 되게 잘했어. 그래서 이 회사가 시장가가 5만 원이 됐어. 5만 원이 됐는데 유상증자로서 지금 얼마나 주식을 몇 주를 더 늘릴 거라고? 10,000주를 더 늘릴 거야. 그런데 10,000주를 더 늘릴 건데 처음에 누구한테 파는 거야? 먼저 시장에 안 내놓고 누구한테 먼저 내놓는 거야?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주주들이 처음에 이 회사를 할 때 10,000주를 샀던 사람들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을 하는 거야. 그게 주주 배정이에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먼저 살 거냐고 먼저 권리를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또 누구한테 또 팔 수 있겠어? 그럼 다른 사람 안 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으면 다른 사람들 사는 것보다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해주면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겠지. 그리고 주주들한테 배정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배정하는 방법이 있겠어? 일반 사람들한테 다 살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도 사고 싶어. 이 철철 회사를 니도 사고 싶어. 근데 네가 처음에는 못 샀어. 그럼 처음에는 못 샀는데 이 회사가 주식을 또 더 파는데 늘리는데 증자를 하는데 자기네 원래 처음 샀던 주주들한테만 판매하면 너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얘가 일반인들한테도 공모를 하네? 일반 공모를 하네? 그러면 일반인도 살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는 제3자한테도 어떻게 할 수 있어? 팔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파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게 유상증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유상증자에도 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유상으로서 파는데, 자, 무슨 방법이 있어? 이거 잘 들어야 돼. 유상으로 팔 수 있는데 이 유상으로 파는 게 방금 액면가하고 선생님 뭐라 그랬어? 시가라고 얘기했지. 액면 발행이 있고 시가 발행이 있어. 자, 그럼 봐봐. 그냥 봐봐. 이따 지문은 이따가 다시 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액면가로 판매한다고 결정을 했어. 그러면 액면가로 판다고 결정을 하고 액면가로 판다고 결정을 하고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을 해줬어. 그러면 주주들은 얼마의 이득을 보니? 액면가에 판대. 그냥 1,000원에 판대. 10,000주를. 그러면 일반 주주들은 얘를 사가지고 5만원 너무 높아졌다? 5만원이라 5,000원이라고 할까? 5만원에 상관은 없어. 그러면 이 주주들한테 배정을 해줬지. 그러면 주주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비율에 따라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얘네들은 주주들이 당장 이득을 봐. 얼마
이득을 봐? 4,000원의 이득을 봐. 사가지고 팔면 바로 4,000원의 이득을 보지. 갖고 있어가지고 이 시장가가 철철 회사의 주식의 가격이 더 오르면 더 오르겠지. 회사는, 주식회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가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만약에 액면가에다가 팔면은 누구한테 일단 먼저 좋다고? 주주들이 당장 좋아. 당장 좋다 그랬어. 자, 그런데 시장가에 만약에 판다. 시장가에 팔면은 5,000원에 팔면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할 수도 있을 거고 일반인한테 공모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거 방식은 선택하기 나름이야. 그지? 자, 그러면 시장가에 팔면은 당장 회사에서는 얼마의 이익이 더 생겨? 5,000원에 만약에 판다 치자. 5,000원에 팔면 이 회사는 원래 10,000주를 냈지. 그러면 원래 1,000,000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얼마가 더 생겨? 5,000,000 원이 생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위 기선이 생겨. 1,000원에 10,000주를 하면 1,000,000원이지. 그런데 1,000원에 10,000주를 파는데 지금 액면가가 1,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됐다고? 5,000원이 됐다고. 5,000원에 10,000주면은 얼마라고? 5,000,000원. 근데 주주한테는 항상 액면가로 팔아야 돼요. 아니? 방금 말했잖아. 방금 액면가로 팔면은 주주가 다 무조건 좋다고. 근데 선생님 지금 방금 말했잖아. 뭘로 팔면? 시장가로 팔면. 주주한테 팔건 일반한테 팔건 제3자한테 팔건 지금 두 번째 경우잖아. 만약에 시장가로 팔면 얼마가 남냐고. 얼마가 되냐고. 얼마가 생기냐고. 5,000원. 그래! 주주한테 팔든 일반한테 팔든 제3자에 팔든 시장가로 팔면 얼마가 나오냐고. 이거는 범위를 한정하는 거야. 주주한테 팔 것인가 일반한테 팔 것인가 제3자한테 팔 것인가는 범위를 그냥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액면가에 팔 것인가 시장가에 팔 것인가. 근데 만약에 액면가에 팔면 주주가 당장 좋다고. 주주한테 액면가에 팔면은. 근데 일반 사람한테 액면가에 팔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미쳤다고 주식을 액면가에다가 일반 사람이나 제3자한테 액면가에 팔겠어. 액면가는 무조건 주주한테만 팔겠지. 그러면 시장가는 주주한테도 팔 수도 있고 일반한테도 팔 수도 있고 제3자한테도 팔 수 있겠지.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경우야. 그러면은 액면가에 팔지 않고 시장가에 팔게 되면 일단 이 회사는 얼마를 벌어들여? 4,000원. 5,000만, 일단 5,000만 원 들어오지? 5,0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필요해? 이 회사가 1,000만 원이 필요하지?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가 남아? 4,000만 원이 남지. 1,000만 원을 쓰고 시장가에 팔면, 그치? 그게 증자를 한 거야. 무슨 증자했어? 돈 주고 팔았지? 유상 증자를 한 거야. 그래서 4,000만 원이 생기지 이제.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야? 잉여금이 되는 거라고. 회사의 남는 돈이 돼. 이 회사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잉여금을 오래 놔두면, 잉여금도 오래 놔두면 이 회사는 비리가 많이 생겨서 비리로 가. 그래서 회사는 잉여금을 오래 놔두려고 안 해. 그래서 이 잉여금을 뭐 하냐면은 풀어. 회사에 어느 정도 금융권의 돈도 갖겠지만은 이 잉여금을 누구를 주겠어? 주주한테 줘. 그게 무상증자예요. 그러면 무상증자는 단순히 회계상에서 이 4,000만 원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주주한테 그냥 가는 거야. 숫자만 같지 돈이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회계상의 명부에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인형을 무상증자한 거면은 자, 그러면 일단 이인형을 무상증자를 하면은 어떻게 무상증자를 하냐면 기존의 주주들 있지. 기존의 주주들에게 만약에 이걸 정하겠지. 잉여금이 4천만 원이 있는데 4천만 원 중에서 만약에 2천만 원을 주식 주주들한테 주겠다 결정을 했어. 그러면 2천만 원을 주주들이 여기에 있는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있지. 비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뭘로 주는 거야? 주식으로 주는 거야. 2천만 주식으로 주면 이 회사는 또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회사가 되겠지? 그럼 자본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는 회사가 되겠지? 그럼 이 회사는 어때? 튼튼한 회사가 되겠지? 어찌됐든 간에 주주는 무상증자를 받던 유상증자를 하든 유상증자를 해서 액면가에서 주주 배정을 해서 만약에 주식을 사도 빨리 이득 보는 거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이 주주들한테는 무상증자를 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받아도 주주는 어떻게든지 간에 뭘 봐? 이익을 본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무상증자는 이 회사가 뭐가 많이 돼 있어야 돼? 성장이 돼 있어야겠지. 그래서 무상증자를 많이 하는 회사는 다른 데서 밖에서 보기에 어떨까? 이 회사가 그 주주들한테 무상증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 회사가 성장을 많이 하고 흑자를 많이 보는 회사라는 거지. 이익을 많이 보는 회사지.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때? 밖에서 보기에 튼튼하지.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하는 건 어때? 좋지. 그치? 그래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그거를 다 어떻게 하니? 기업은 1년에 그 회계자료를 다 밝혀. 그럼 무상증자를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어떻게 하겠어? 투자를 하겠지. 유한캠벌리. 유한캠벌리가 진짜 기업으로 되게 좋은 기업이야. 걔네들이 무상증자 엄청 많이 해. 흑자를 많이 내서. 그리고 일단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되게 좋은 회사야. 걔 원래 사장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 유한캐벌리가 회사가 되게 어려울 때 그때도 직원을 다른 데서는 다 자르고 시작했는데 이 회사는 자르는 대신에 3부로 나눠서 직원의 그 공장의 한 규모 3분의 1의 공장을 멈추고 또 직원도 3교대로 바꾸고 직원들한테 일하는 시간을 줄이니까 급여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지. 그 대신 안 자르고. 그러면서 위기를 타파했던 그런 회사야. 그 회사 이제 그래서 이런 회사는 좀 잘 돼야 되는데 애들이 좀 잘 모르지. 좋은 회사, 나쁜 회사. 남양그룹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지만 걔네들도 기부는 많이 하거든? 근데 일단은 손녀가 맨날 마약하고 막 이래갖고 지금 이미지가 좀 똥이기는 해. 그치?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막 확대하고 대기업 만들어서 좀 좋긴 좋은데 니네들은 못 봐서 그런데 그래서 신문기사를 좀 보다 보면은 니네 그거 있잖아. 회사 분할하는 거. CJ가 자기 손자한테 얼마 전에 CJ 그룹에 저거 하나 나눠줬어. 마케팅 회사 하나 설립해갖고 세금 안 내고 물려줬어. 회사 하나 설립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경제를 보면 그게 보여 기사가. 그러면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회사는 일단은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려고 뭐 하겠어? 외부의 자금을 끌어넣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소비자는 또 판단하겠지. 저 회사가 자꾸 뭘 갖다 팔아. 자꾸 뭔가 외부 자금을 자꾸 끌어넣으려고 해. 그러면 성장하려고 그러는 회사일 수도 있지만 뭔가 부실해서 돈을 자꾸 외부에서 끌어넣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회사는 왠지 어떻겠어? 불안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은행에다 돈을 안 빌리고, 은행에다 돈 빌리면 모르는데 은행에 돈 안 빌리고 자꾸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주식이 많아지면 주식이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 회사 망해버리면.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주식의 값어치가 1,000원도 아니고 아예 다 날아가는 거야.
주식 망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또 한편 또 그러면 뭘로 또 사기칠 수도 있겠어. 무상증자. 잉여금을 숫자로 장난칠 수도 있어. 이득이 많이 나가다 그전 연도에 어떤 돈과 뭐를 좀 많이 낮춰가지고 잉여금을 많이 번 것처럼 해서 돈이 많이 나온 것처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무상증자를 많이 한 것처럼 해놓고 그 숫자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무상증자 많이 한 거면 그 다음 연도에 이 회사의 주식은 어떻게 하겠어? 뜨겠지? 그래서 주가 조작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강윤동과 거래위원회가 주식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자, 무상증자의 개념과 유상증자의 개념을 알겠어? 근데 이렇게 개념 알고 지문 알면 좀 더 쉬워. 선생님 그냥 이거 지문하고 상관없이 개념을 먼저 얘기해 준 거야. 그래서 내 수업이 좋은 거야. 깜짝 놀란다 진짜. 학교에서 그냥 처음에 학교에서 먼저 수업을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 지문을 힘들다고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맬 때도 어둠 속을 헤맸잖아. 그리고 이거 딱 보면 이제 딱 표정이 밝아지는 거지. 지혈도 밝게 내가 많이 연구해 줄게.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를 그러니까 나도 뭐 주식을 나 주식 원래 투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내용 보면 자 주식회사는 여러분은 요거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지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지문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주식을 발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데 요거 밑줄 주식을 발행해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 자 이때 또 밑줄 정관의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 기재. 정관의 발행 예정의 주식의 총수 기재. 그 다음에 이를 수권 자본. 그러니까 주식을 막 얼마라고 해서 주식이 5천만 원이 주식이 총 이 회사의 주식이 수권 자본이 5천만이라면 5천만이라고 처음에 정해야 되는 거야. 이 회사의 규모에 말도 안 되게 막 이 회사의 자본을 막 적어놓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지. 회사 규모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처음에는 밑줄 수권 자본 내에서 밑줄 처음에는 밑줄 수권 자본 내에서 주식의 일부 발행. 자 그 다음에 설립 이후 밑줄 내가 말하는 단어만 밑줄 쳐야 돼. 설립 이후 필요에 따라 발행. 자 그래서 자본금 이게 자본금이야. 주식의 수와 액면가를 곱한 게 자본금인 거야. 그러면 이게 10,000원을 발행했던 거 이거 액면가 처음에 1,000원 발행했던 거 이게 자본금인 거야.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한 자본금이 2,000만 원. 그런데 이 회사의 수권은 처음에 정관은 이 사람이 얼마로 정해놓는다고? 우리 회사는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주식을 지금 일단은 아직은 증자를 1,000만 원 했지. 증자 앞으로 얼마 더 할 수 있어? 주식이 2만 주 했지. 그치? 그럼 앞으로 몇만 주 더 할 수 있어? 3만 주 더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회사는 3만 주를 더해서 더 키워나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자본금이라서 예를 들어 동그라미. 그럼 얘는 그냥 이제 밑줄 칠 필요 없어.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돼.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을 1만 주 발행하면 자본금은 1,000만 원이 돼.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초부익의 자본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야. 회사를 경영하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급할 수 있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대출이나 채권은 밑줄. 대출이나 채권은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의무. 회사의 부담. 자, 따라서 물결. 주식을 새로 발행. 자본금 늘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라. 그러면 증자에는 주식을 늘린다 그랬어. 증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무엇이 있어? 주식을 발행할 때, 자,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는 유상증자 땡땡 주주들에게 대가를 받는다. 요거 밑줄. 자, 그러면 유상증자 네모 모집 대상 기준 밑줄, 모집 대상 기준 밑줄, 세 가지 밑줄. 첫째에다가 1 기존 주주들 대상 밑줄, 기존 주주들 대상 주주 배정 방식 밑줄.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기존 주주 배정 방식. 자, 이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줘. 자, 기존의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 자, 이거 보유하고 있는, 자, 기존의 주주들은 밑줄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끊어주고 밑에 일반 공모 방식 밑줄 2번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 자, 그러면 새로운 주주 몰수 밑줄, 새로운 주주 몰수 밑줄, 기존 주주 주식 보유 비율 낮아져 주가의 하락 손해. 따라서 라는 글자표 화살표. 따라서 유상증자는 뭐한테 줘?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 배정. 기존 주주 주식 배정. 나머지 주식 일반 공모 처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왜 기존의 주주들을 항상 신경을 더 쓰는 거야? 일반 주주들을 더 모집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 회사를 설립한 주인들을 제외하고 외부의 자금을 끌어면 기존의 주주들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잖아. 그럼 회사가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주인은 누가?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주인인 거야. 걔네들한테 권리를 많이 주는 거지. 그래서 무상증자를 많이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마지막으로 M&A야. 제3자, 특정인에게 새로운 주식 발행, 투자금을 받는, 자, 제3자 배정 방식, 제3자 배정 방식의 3번. 그럼 이거는 뭐야?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대상에 투자가 필요해질 때, 이런 투자가 필요할 때, 이때는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 문제가 발생, 밑줄. 이 제3자한테 파는 거는, 봐보세요. 제3자는 엄청 큰 사람이 다 주식을 먹어버리는 거거든? 한쪽에서. M&A 기업 합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얘는 경영권에 큰 문제가 되겠죠. 주식을 크게 먹게 되잖아요. 일반 공모하면은 사람들이 어차피 쪼개서 받고 기본 주주들을 다 받게 되는데, 이 M&A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M&A를 하면 빨리, 그리고 확실한 돈이 확 들어오잖아. 그치? 근데 회사가 성장해야 되니까 또는 기존의 경영권이 크게 문제가 있을 때 M&A를 넣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그 대신 철저하게 뭐 하겠어? 정관에, 원래 얘네들이 세워놨던 법칙, 또는 이사회 의결, 그리고 주주들의 의결, 엄격한 규제. 세 번째 방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 유산증자는 또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유산증자는 쭉 보고, 액면 발행, 시가 발행, 밑줄. 이렇게 두 가지 나뉘어진다고 했지? 액면 발행은 당장 누구한테 좋아, 지금? 근데 어쨌든 액면 발행을 하든 시가 발행을 하든 누가든 좋아. 주주는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가 발행하면 왜 좋아? 무상증자로 이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결론적으로 다
다 주주를 위한 거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가 발행을 해도 주주들이 일반 공모를 해도 아 왜 일반 공모 하냐 니네 우리한테 먼저 줘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잉여금이 남아서 무상증자를 받을 거니까 돈 안 들어가잖아 막상 지금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럼 당장은 안 받겠지만 그치? 이익을 받아서 또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또한 이상증자는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 액면 발행은 주식의 액면 가격 그대로 발행 밑줄. 시가 발행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발행 밑줄. 그래서 액면 발행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을 시장에 매도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가 발행은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익이 주주의 수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주주의 바로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갈 수 있어?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적립 밑줄. 시가 발행하면 회사의 자본 잉여금.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했어? 다양하게 활용.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의 회사는 뭐를 쓰겠어? 시가 발행하겠지. 자 그러면 시가 발행을 하겠지. 하지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요것도 꼭 아셔야 되겠죠? 차이점 아셔야 돼. 요걸로 말장난 할 수 있어. 시험 문제.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유상증자 하면은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 그러면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돼? 총수가 늘어나면 일단은 하락해. 원래 있던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하락이 돼? 그러니까 시가 발행을 하면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어떻게 되니? 밑줄.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돼. 아까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단순 계산이었어. 단순 계산을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는 약간 좀 할인해서 팔겠지, 그지? 시가보다. 그래야 팔릴 거 아니야. 그래 일단 목표는 증자를 하는 목표는 빨리 돈을 마련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할인해가지고 팔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시가 발행을 하는 경우 현재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보기에는 유상증자를 하면 뭐겠어? 그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는 걸 보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회사는 기존의 주식수,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 현재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서 할인폭을 정한대.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군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때와 달리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새로 발행한 주식의 수입에 비례해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자 그러면 유상증자는 뭐를 할 수 있어? 주식의 수입에 비례해서 자본금이 늘어나 밑줄. 그리고 시가 발행을 했을 경우 뭐 할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돼. 그리고 정관에 기존된 이제 수권 자본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어 절차상으로 간편 밑줄. 하지만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야. 정리해야 돼. 하지만 끊어줘. 근데 유상증자를 많이 하면 뭐가 문제가 생겨? 좋은데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 반복적인 유상증자는 주가의 하락. 그러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하락할 수 있어.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자 반면 한편 그러니까 어려하게 무상증자인데 무상증자 너무 쉽지. 잉여금을 그냥 활용하는 거, 그치? 원래 나한테 배울 적은 굉장히 어려워. 되게 쉬워, 그치? 증자의 또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지만 주주들의 대가 없이 나눠주는 무상증자 밑줄. 자 근데 이것도 봐야 돼. 자본금의 총액은 어떻게 돼? 증가하는데 중요한 대목. 자본금의 총액은 증가하는데 실제로 회사에 돈은 들어와 안 들어와? 자본금의 총액은 들어오는데 잉여금이기 때문에 잉여금은 원래 자본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금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돈은 안 가. 왜? 하지만 주주들에게 주식이 무상으로 적용되는데 회사에 실제로 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나? 회사의 자산은 자기 자본금
자본과 부채로 조달되는데 자기 자본은 뭐하고 뭐? 밑줄 자본금과 잉여금. 잉여금은 뭐를 했는 거?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얻는 이익인 이익잉여금이 또 있어. 사업하는 이익잉여금. 그리고 방금 시장의 이익잉여금 밑줄. 시장의 현재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주식을 발행해서 발행가격과 액면가의 차이밖에 얻게 되는 이익인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어.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사업을 해서 얻는 이익잉여금이야. 두 번째는 뭐야?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이야. 그러니까 회사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되게 이익이겠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이 회사를 하면은 개인 이익밖에 없어. 근데 퀴플러스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은 개인의 이익만 받겠지. 근데 이 퀴플러스를 만약에 주식시장에 내놨다 치자. 그럼 이 주식에 대한 값어치가 퀴플러스 학원에 대한 가치 주식 상장이 되면 또 다른 자본이 돌고 또 다른 잉여금이 또 들어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잉여금이 두 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식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왜 주식회사를 만드는지 알겠니? 주식에 상장하는 게 이제 큰 회사인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 자본잉여금이 있어. 무상증자는 이러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밑줄.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후에 뭐 하는 거야? 주식으로 발행한 후에 그 다음에 뭐를 한다고 그랬어? 기존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밑줄.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난다. 이거 밑줄.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상증자는 회계상으로 자본금이 증자하지만 숫자가 이동한 것일 뿐 밑줄. 실제로 보유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지? 그래서 기존의 주주는 주식의 수는 늘어나지만 주식의 수가 늘어난 만큼 주당 가격은 또 떨어져. 밑줄. 당장 처음에는 떨어지겠지. 주식의 수가 늘어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경우. 그 대신 떨어졌지만 그래서 주주들 각자가 보유한 전체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 그런데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 내에 뭐가 많아? 잉여금이 많은 거지. 그럼 재무구조가 어때? 건전해. 투자자의 심리가 어때? 긍정적인 영향 밑줄.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뭔지를 알겠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고 나가도록 할게요.